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윤석열 탄핵 역풍을 하지 않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검찰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뺏겼어요. 윤석열이 성공해가지고 뭐 공정인 여전히 정인이 갖고 성공했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진짜 전혀 지금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정치 행태를 보인 거예요. 거기서 10달 전까지 검사하던 사람 갖다 대통령 만든 후보로 만든 그런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엊그제까지 검사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후보 만들어갖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이 권력이 나한테 뭘 줄 것인가만 있지. 그랬는데 그래서 정권을 넘겨줘 뺏겼잖아요. 뺏긴 다음에 제가 아까 복장 터져 분통 터져 그 민 후보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게 지금 유일한 그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 그 총선 때 또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셨고 또 예. 제가 박수 이런 막 하면 좋아하는 제가 그 정치검찰 사건조합 특별대책단에서 제가 단장하다 물러났잖아요. 거기서 그 발표를 했는데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현함한테 70만 불을 그 국제평화 국제대회에서 70만 불 전달했다는데 이현함이 나타난 적이 없어. 경기도가 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안 내놔. 저희들이 확인한 것도 없어. 거기 갔던 사람 아무도 이현함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수원지검에서 그랬잖아요. 아 여기는 위장해서 그럼 간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의 이재강 의원이 통일부의 자료 요청에서 보니까 그 통일부의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이런 애는 없어. 그럼 뭐야 이게? 돈을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줬대. 그래서 대북 송금을 반북 송금을 대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건 자체가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의 중요한 지점 하나가 지금 깨진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책을 봐보세요. 나는 고발한다. 아까 탈당 과정에서 찬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이 운용이 제대로 되고 더 커지는 데에서는 불가피하겠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과 떨어져 있는 이재명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잖아요. 딱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거 한번 보고서 안 보셨나? 제가 저 워크샵 때 의원들 워크샵 때 했는데 거기에 그런 것도 공개해도 되는데 저희가 의원이 아니라서 아니 근데 그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민주당 그러면 압도적으로 크게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키워드가 이재명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재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말고 비슷비슷한 경쟁을 하는 분들 앉아요? 네, 앉을게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당원들이 이렇게 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쟤들 얼마나 감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재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대포급이었고 소총급이었다가 대포급으로 끄더니 이제 미사일 놓고 조금 쓰면 핵폭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탈당의 정치라고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탈당의 정치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최선의 방향은 뭐냐면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힘이 있을 때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저 푸데타를 하려고 하면 제압을 하고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가 두려워서 뒤로 눈치 보면서 민심이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주저주저 역풍이 어떻고 혹시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탄핵하자 때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고비가 그때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합시다. 그러면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역풍이 아니라 그게 쿠데타를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한참 이 검찰 제대로 잡으려고 조치를 취하는 판이에요. 제가 탈당을 했어요. 이 저렇게 이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떼내려고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니까 저쪽에서 어쩌냐면 합의문을 썼어요. 그 합의문 첫머리가 검찰의 수사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합의문에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합의를 했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고 저쪽은 이제 정부를 내각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 때이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 입으로 말하고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이 법안 처리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막 언론이 막 뒤죽박죽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원래 제가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사위로 투입된 거예요. 원래 전 정무였는데 옛날에 국정감사 할 때도 제가 행안위 한번 투입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하려고 투입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준비 TF에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그 법을 제가 거기 가 있을 때 마치 이제 합의가 됐어요. 제가 이제 탈당을 하니까 이거 강행 처리하는구나.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173석이가 됐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법안 처리하고 그때 그냥 그대로 가서 밀어붙여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공포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려고 안 갖고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서 정원이 망가집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걸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센 놈, 큰 놈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자체의 정원사는, 지자체장은 세심하게 각 단위가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정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라는 책이 닉 하나워라는 사람이랑 뭐 이게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쓴 책인데 그걸 제가 어디 유럽 출장 갔다 오다가 읽으면서 이제 구상을 해서 광주 권력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갖고 보고 싶다. 그래서 쓴 책이 이제 광주 권력입니다. 하여튼 제 그 책들을 좀 시리즈를 좀 읽어보시면 이게 다 사실은 이 분권과 자치에 관한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사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